안녕하세요. 블렌더 조아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 편에 걸쳐 모델링하는 방법의 영상을 만들 계획인데요. 어떤 형태를 모델링 하려고 했을 때 시작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차적인 예제와 설명으로 모델링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영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모델링 외 카메라 라이트 렌더링 등은 온오프 식으로 간단히 넘어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축키 A로 씬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 델키로 지워줄게요.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미리 그 방패를 모델링을 해놨고요. 참고 이미지로 쓰기 위해서 그 이미지를 레퍼런스 이미지로 불러드릴게요. 프론트 뷰에서 Shift A 이미지 레퍼런스를 클릭해 줍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Add Entity 이미지를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플레인 하나에 불러들인 이미지가 자동으로 매핑이 되면서 참고 이미지로 쓸 수 있게 설정이 됐어요. 자세한 설정 방법은 제 채널에 그 설명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참고 이미지를 좌측 상단으로 일단 놔줄게요. 그리고 모델링 하기 위해서 Shift A, 메쉬,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처음 생성하면 탑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모델링 할 방향은 프론트에서 정면이 되게 모델링 할 예정이라서 R키로 로테이트를 X축으로 90도 시켜줄게요. 그러면 프론트에서 놨을 때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얘를 이제 모델링 하기 위해서 탭 키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에디트 모드 들어오면 벌텍스, 엣지, 페이스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버텍스를 움직임으로 해서 형태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고, 면을 나누면서 이제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텍스 개수를 늘려가면서 형태를 잡아가게 됩니다. 이 플레인에는 버텍스가 4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4개인데요. 이 버텍스 4개가 연결돼서 이제 엣지가 만들어지고, 엣지가 이제 페이스로 이제 면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에는 버텍스가 4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4개 가지고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한정적이죠. 그래서 컨트롤 R 루프 컷으로 면을 추가해 줄게요. 커서가 위치한 그 엣지 방향으로 루프 컷이 됩니다. 엔터. 그 단축키 3번으로 페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반대편 그 페이스를 선택하고 X, F 페이스로 반을 지워 줄게요. 그리고 모디파이어에 가서 애드 모디파이어에 단축키 M을 누르면 미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러 되면서 카피가 하나 됐죠. 오브젝트가 지금 미러가 X축으로 됐고요. 오브젝트를 생성하면 이 가운데에 항상 중심점인 그 오리진이 생기고요. 그 점을 중심으로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이 되고, 미러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점을 향해서 X축으로 반전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미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 그 버텍스를 선택해서 움직여 주면 이제 반대편도 같이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되죠. 미러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 멀지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0.01m 안에 들어오는 그 버텍스들은 합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 0.01에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이 중심으로 반전된 반대편 오브젝트의 버텍스하고 원본 오브젝트의 버텍스가 정확하게 지금 겹쳐 있겠죠. 그러면 이 0.01m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두 버텍스는 그 거리를 벗어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 버텍스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면 이제 대칭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버텍스를 정확하게 중앙에 이제 놔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클리핑을 체크해 주면 중심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돼요. 가운데에 오면 딱 붙게 돼 있습니다. 이제 형태를 만들어 갈 건데
버텍스 4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형태는 제한적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의 방패이면 사실 이 버텍스로 충분한 거죠. 그리고 두께를 주면 이제 입체적인 형태의 모델링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둥근 형태의 방패라서 버텍스를 추가해 줄게요. 루프 컷으로 면을 분할해 줍니다. 그리고 버텍스를 선택해서 무브로 단축키 G로 이렇게 모양을 잡습니다. 지금 각이 져 있긴 하지만 비슷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또 루프 컷으로 이번엔 가로로 나눠 줄게요.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버텍스가 추가됐고 조금 더 둥근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을 계속 나눠서 이런 라인을 이제 형성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모델링 하면 힘드니까 우리 모디파이에서 단축키 S 누르면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면 자동으로 이제 면이 늘어나면서 곡면을 만들어 주죠. 근데 확대해 보면 지금 이렇게 각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꼭지점마다 버텍스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서브디비전의 레벨을 2단계 2로 올려 볼게요. 그러면 더 부드러워진 형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확대해 보면 버텍스가 2배 늘어나서 이렇게 꼭지점마다 버텍스가 있고 그 부분이 이제 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서브디비전을 계속 늘려주면 각이 점점 줄어들겠죠. 버텍스는 계속 늘어나고. 근데 보통 2단계 정도 주고 작업을 합니다. 또 모양을 좀 더 잡아줄게요. 서브디비전의 그 옵션을 보면 여기에 에디트 모드라고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꺼주면 에디트 모드에서는 서브디비전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탭키를 눌러 오브젝트 모드로 나갔을 때 이제 서브디비전이 적용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외곽의 그 평면적인 모델링은 지금 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편의상 이 부분을 띠라고 할게요. 방패의 이 띠가 두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면을 또 나눠줄 건데요. 요번에는 3번을 눌러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요. 페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F 누르면 페이스에 관련된 그 오브젝트를 수정할 수 있는, 변형할 수 있는 그 메뉴들이 떠요. 그 중에서 인셋 페이스를 눌러 볼게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면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한 덩어리로 모델링 하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얘를 일단 지워줄게요. 델키로 페이스 또는 X키로 페이스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선택해서 X 페이스로 지워줄게요. 그러면 가운데가 이제 뚫려 있는 상태가 되고 단축키 1번으로 버텍스 모드를 선택한 다음 이렇게 채워줄게요. 다시 지금 띠의 단면이 그 형성이 됐는데요.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서 얘를 조금 좁혀줄게요. 그럼 상대적으로 띠의 간격은 넓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현재 측면에서 봤을 때 얘는 이제 그 평면적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 참고 이미지를 보면 두께가 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또 면을 나눠줍니다. 컨트롤 R 루프 컷으로 이번에는 마우스 그 중간 버튼으로 휠 버튼을 업 시켜주면 이 루프 컷 개수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내려주면 개수가 줄어듭니다. 한 2개 정도 만들어서 클릭해 줄게요.
페이스를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르고 다음 페이스에 엣지를 클릭해주면 연결된 페이스가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G키로 무브를 하는데 Y축으로 빼주겠습니다. 밖으로. 그러면 이렇게 두께가 형성이 되죠. 근데 이렇게 솟아나온 부분이 이 간격이 좁아서 둥근 형태보다는 약간 뾰족한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이 가운데 부분에 간격을 넓혀 줄게요. 근데 하나하나 이제 넓히긴 힘드니까 스케일로 이제 한 번에 넓힐 건데, 단축키 S 스케일로 이렇게 넓혔을 때 이런 형태로 스케일이 이루어지고요. 요번에는 엣지를 선택하고 엣지 모드로 가서 첫 번째 엣지를 선택을 하고 셀렉트 루프스 엣지 링을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링으로 엣지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트랜스폼 피벗 포인트에서 인디비주얼 오리진을 놔주고 스케일을 해주면 이렇게 벌어지고 좁혀지는 형태가 됩니다. 약간 넓게 펴줄게요. 그 이유가 이 각각 엣지의 중심에서 스케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탭키로 subD가 적용된 상태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두툼한 D가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지금 모드가 오브젝트 모드예요. 선택하고 오른키를 선택하고 쉐이드 스무스를 주면 면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스무스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확대해 보면 각은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면이 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시 탭키로 돌아와서 이제 가운데 부분에 면들을 이제 채워가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얘는 일단 플랫 상태로 볼게요. 그래야 이제 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서 저 쉐이드 스무스는 맨 마지막에 주겠습니다. 지금 이 형태를 보면 특징이 이 꼭지점이 가장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가로 그 다음에 중심에 세로 이 엣지들이 살아 있어요. 그런 형태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에디트 모드에서 엣지를 선택하고 엣지 두 개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단축키 2로 익스트루드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면이 나오는데요. 컨트롤 2 익스트루드 엣지를 클릭해주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Y축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무브로 좀 뒤로 빼줄게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G키로 G축으로 좀 내려줄게요. 그 다음에 1번으로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이 버텍스들을 한 점으로 모아줄게요. 스케일로 Z축으로 숫자 0을 치면 0점을 향해서 스케일이 됩니다. 그 얘기는 선택한 버텍스들이 Z축으로 일자로 정렬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다 모아줄게요.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면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면이 다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버텍스는 편의상 지워줄게요. X 디졸브 버텍스. 그러면 지워졌고, 이 부분은 이제 삼각형인데 나중에 다시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버텍스를 조금 더 모아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 줄게요. 근데 지금 퍼스펙티브 상태에서 얘를 무브를 하면 사실상 축을 정확하게 X로 제한하지 않는 한 어디에 위치하는지 감으로는 사실 정확하게 알긴 힘들어요. 그래서 G를 두 번 누르면 엣지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쪽 엣지, 이쪽 엣지. 그런 상태에서 모아줄게요. 그러면 요 엣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이 엣지를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는 이쪽 아랫부분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컨트롤 R로 하단 부분에 루프 컷으로 면을 나눠 줄게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엣지가 생겼죠. 그러면 이 엣지하고 상단 부분에 이 엣지를 선택해서 F를 눌러주면 이렇게 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컨트롤 E에 브릿지 엣지 룹스를 눌러줘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눌러주면 선택한 엣지 사이에 이제 면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상은 이 상단 부분의 엣지하고 이 중간에 날이 서 있는 엣지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 루프 컷으로 면을 나눠줄게요. 자, 여기 면이 나눠졌죠? 2번 엣지 모드에서 엣지 양쪽의 엣지를 선택하고 F키를 눌러주면 또 면이 채워집니다. 뭐 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R 해서 루프 컷을 해줍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몇 개로 나눠야 될지 알면 루프 컷을 한 번에 나눴어도 되는 거죠. 또 양옆에 엣지를 선택하고 F를 눌러줍니다. 이 아랫부분은 정확하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루프 컷으로 나누지 않고 바로 양옆 엣지를 선택하고 F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참고 이미지하고 같은 형태의 모델링이 됐어요. 위쪽을 살짝만 올려줄게요. 저 참고 이미지보다 좀 낮은 것 같아서 살짝 올려줄게요. 그리고 탭 키를 눌러서 섭디 상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엣지가 살아있고 이 가로 상단의 가로 엣지는 지금 뭉개져 있죠. 그 부분을 살려줄게요. 루프 컷으로 또 면을 나눠서 여기에 한 줄 주면 섭디가 보면 예를 들어서 상단 부분 같은 경우 라운드가 어떻게 생겨나냐면 이버텍스를 기준으로 라운드가 이렇게 생겨요. 면이 늘어나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엣지와 엣지 사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면이 늘어나면서 라운드가 생겨요. 그쵸? 그래서 엣지 사이가 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그 선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선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면을 하나 더 나눴고 가깝게 위치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이 부분이 삼각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을 사각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러기 위해서 컨트롤 R로 면을 하나 또 나눠 줄게요. 면을 나누니까 바로 이제 사각형이 됐죠. 근데 이 버텍스를 위치를 좀 정확하게 잡아 줄게요. G를 2번 눌러서 축으로 그 엣지 따라가게 해서 무브로 위치를 이렇게 잡아 줄게요. 그러면 버텍스가 좀 정돈이 됐죠. 면 모양도 거기에 맞춰서 형성이 될 거예요. 또 탭 키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아랫부분도 엣지가 좀 날이 서 있는데요. 참고 이미지 보면 날이 서 있는 게 요 방패 그 끝단 부분까지고요. 이 테두리 부분은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해 줄게요. 다시 탭 키로 에디트 모드로 가서 프론트에서 지금 엣지와 엣지 사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날이 서 있는데요. Shift Z로 엑스레이 그 모드로, 그러니까 와이어 프레임 상태로 보고 얘를 G키를 2번 눌러서 그대로 엣지 따라서 이동시켜 줄게요. 얘도 이동시켜 줄게요. 그리고 섭디 상태를 보면 이 간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버텍스 사이에서 이제 라운드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날이 선 것이 풀어졌어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그 라운드가 구속이 돼서 여기가 좀 이렇게 평평한 상태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선택해서 라운드를 잡아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탭키를 눌러 섭디 상태를 보면 완만해졌죠. 그리고 이 방패 띠에 이 들어간 부분도 엣지를 좀 살려줄게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는 베벨을 줄 건데요. 엣지를 선택하고 Shift 누르면 계속 중복으로 선택이 되고요. 그 연결된 엣지면 Shift Alt 엣지 클릭으로 이렇게 이웃된 엣지를 루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B 눌러서 베벨을 줄게요. 클릭하면 베벨로 면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탭키를 눌러 보면 이제 그 안쪽에 엣지가 살아나게 되죠. 이제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른 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를 줄게요. 그러면 이제 참고 이미지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엣지 루프 컷으로 면들을 추가해 가면서 나눠주면서 버텍스들을 늘려가면서 모델링을 해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뒷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처음에 큐브를 하나 만들면 육면체 여서 이제 그 겉에서 봤을 때는 꽉 차여져 있는 그 형태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태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채워줘야죠. 에디트 모드로 가서 Alt 누르고 이 엣지를 클릭해 줄게요. 그럼 이웃된 엣지가 전체 선택이 되는데 익스트루드로 면을 좀 또 뽑아 줄게요. Y축으로 요 정도 두께. 자, 그리고 이제 면을 막을 겁니다. 면을 막기 위해서 상단의 엣지를 클릭을 해주고 선택해주고 아래 하단을 선택해서 단축키 F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줄게요. 이쪽은 엣지가 두 개인 거를 염두해 두고요. 그리고 또 루프 컷으로 이번에는 면을 이쪽을 나눌게요. 나눠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고 이쪽 엣지와 이쪽 엣지를 선택해서 F로 또 면을 생성해 줄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이쪽도 루프 컷으로 면을 나누고 이쪽 엣지 선택해서 F 또 면을 채워주고 컨트롤 R로 또 면을 나눠주고 F 그 다음에 여기는 사각형이니까 그냥 F 하면 이제 다 막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섭디 상태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끝단이 약간 좀 뭉개져 보여서 원하는 형태가 뭐 이런 형태면 이 상태로 놔두면 되는데요. 저는 약간 그 날을 세워 줄게요. 그래서 컨트롤 R로 이 부분에 면을 나눠서 엣지를 하나 줍니다. 또 컨트롤 R로 면을 또 나눠서 상단에 줄게요. 그리고 이제 섭디 상태를 보면 이제 엣지가 좀 살아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두께를 만들고 뒤를 막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 글자를 만들어 놓을게요. Shift A 텍스트를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로테이트로 X축으로 90 눌러서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Y축으로 무브해서 앞으로 빼줄게요. 정면에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탭키를 누르면 텍스트도 수정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얘가 쉴드니까 이렇게 쉴드란 글자를 만들어주고 우측 패널에 보면 데이터 들어가서 폰트를 바꿔줄게요. 그리고 글자 간격을 조금 줄여줄게요.
붙여줄게요. 지오메트리에서 베벨로 두께를 만들어 줄게요. 사이즈를 약간 줄여 줄게요. 그리고 참고 이미지랑 똑같이 로테이트로 돌려서 위치시켜 줄게요. 방패 이 하단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넓네요. 다시 탭키로 슬러시를 누르면 선택한 오브젝트만 남겨두고 다 사라집니다. Shift Z 와이어로 버텍스를 선택하고 약간 넓혀줄게요. 다시 슬러시 한번 누르면 아까 그 감춰졌던 오브젝트들이 다시 다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이어서 씬을 구성해 볼게요. 바닥으로 쓰기 위해서 Shift A 플랜을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Z축으로 무브에서 좀 내려주고 스케일로 키워줄게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끝단 그 엣지를 선택해주고 익스트루드로 Z축으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엣지를 선택하고 베벨로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쉐이드 스무스를 줄게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깝게 놔줄게요. 그리고 조명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Shift A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Z축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줄게요. 이제 그 조명 상태, 쉐이딩 상태로 봐야 해서 뷰포트 쉐이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조명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조명 데이터에서 파워를 좀 높여 볼게요. 1000. 그러면 이제 좀 오브젝트가 보입니다. 이 쉐입 상태를 디스크로 놔줄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한 2m 정도 해줄게요. 방금 만든 조명을 Shift D로 하나 카피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위치할 건데요. 이 상태에서 피벗 포인트를 3D 커서로 놔줄게요. 그러면 로테이트 했을 때 이 조명의 타겟이 이 3D 커서 기준으로 로테이트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조명하고 두 번째 조명하고 같은 타겟점을 갖고 회전을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조명은 색깔을 컬러를 약간 붉은 톤으로 줄게요. 그리고 또 상단의 조명을 선택해서 Shift D로 하나 더 카피해 줍니다. 로테이트로 빛 방향을 또 잡아 줄게요. 상단 조명 컬러도 약간 그 붉은 빛으로 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명 세팅이 됐는데요. 또 조정해 가면서 만들어 갈게요. 이제 얘네들을 색을 주기 위해서 머트리얼을 적용할 건데요. 작업 창을 확보해 주고 에디터 타입을 쉐이더 에디터로 놓을게요. 그리고 바닥면을 선택한 다음에 뉴 머트리얼을 해서 컬러를 저 참고 이미지하고 비슷한 색으로 놓을게요. 그 전에 카메라 설치를 할게요. CPU에서 Shift A 카메라 Z축으로 올려주고 Y축으로 이동해서 레프트에서
지금 축이 3D 커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가 회전을 하는데요. 다시 바운딩 박스 센터로 놓을게요. 그리고 로테이트 해줄게요. 작업창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왼쪽 창은 카메라 시점으로 볼게요. 아래 토글 자물쇠 버튼을 잠가주면 뷰폴트 움직이듯이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그리고 얘는 쉐이딩 모드로 놓을게요. 이어서 방패를 선택하고 머티리얼 뉴를 클릭해서 색을 또 줍니다. 베이스 컬러를 푸른색 계열로. 그 다음에 이 쉴드란 글자도 머티리얼을 줍니다. 렌더 창에서 샘플 값을 32 정도 주고 아래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뷰 트랜스폼의 옵션을 스탠다드로 놔줄게요. 그러면 색감이 이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웃풋의 레졸루션을 1920, 1920으로 맞춰줄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붉은 느낌이 강해서 다시 좀 조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Shift A로 라이트를 에어리어 라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탑 뷰에서 Shift A 라이트 에어리어 로테이트로 X축으로 90도 돌려줄게요. 그 벽을 바라보게 한 거고요. 사이즈를 얘도 2m, 쉐입 형태를 디스크로, 파워를 한 1000 정도 주고 컬러를 약간 분홍빛으로 해줄게요. 이 카메라 뷰는 지금 산만하니까 이 쇼 오버레이를 끌게요. 그러면 오젝트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참고 이미지 보면 외곽선을 줬거든요. Shift A로 그리즈 펜슬 씬 라인 아트를 넣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외곽선이 생기고요. 라인 아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모디파이 가서 라인 두께를 조정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 값으로 투명도를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머티리얼 가서 컬러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조명에 의해서 이 아랫부분이 이 라인이 생겨서요. 이 바닥면을 선택하고 Z축으로 좀 내려줄게요. 그러면 이제 안 보이게 되고요. 카메라 시점에서 안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월드 색상을 줄게요. 쉐이더 타입을 월드로 놔주고 이 그 월드 색상을 똑같이 푸른색 계열로 맞춰줄게요. 그러면 월드의 영향을 받아서 이 그림자 색상하고 전체적인 색감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오브젝트로 와서 방패 색깔도 조금 더 파란색 느낌으로 해주면 이제 그 참고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한 그 형태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방패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